제가 void 프린트 5단 이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은 print 3, 5 또 여기부터 printf present d 곱하기 자,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 함수는 5단을 출력하는 함수예요. 네, 함수명도 그냥 print 5단이라고 해놨고, 이 안에 내용 보시면은 그냥 반복문 돌면서 이렇게 프린트 하는 거. 이거 왜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함수를 만드는 이유는 이거 하기 싫은 거잖아요. 내가 뭐 여기 인트는 빼야겠지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실행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건데 이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여섯 번이잖아요. 그죠? 이러면 3번인 거고 실행하면은 문제가 없다면 잘 나오겠죠. 요거까지는 해줄까요? 프린트 이렇게 해주면 몇 단위인지까지 나올 거니까 이렇게 이게 낫겠네요. 자, 얘는 5단을 출력하는 함수예요. 자, 기억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은 5단을 출력하는 일이었습니다. 5단 출력을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오다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기능을 하나의 함수로 묶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자주 쓸 것 같은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죠? 그래야 저의 업무 효율이 늘어날 거니까, 올라갈 거니까. 그죠? 저는 이런 이제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잘 돌려서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함수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저한테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또는 반복문 안에서 뭐 실행을 시킨다던가. 네. 그래서 이걸로 굉장히 이제 일을 쉽게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상사가 와가지고 또 원래 하던 거 말고 6단 한 번만 출력해줘라 라고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프린트 5단 말고 프린트 6단 좀 해줘 라고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저같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함수를 안 만들고 얘가 어쩌다 한번 요청을 한 거니까 굳이 내가 함수까지 만들 필요 없겠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6으로만 바꿨습니다. 그럼 얘는 6단을 출력을 할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들어오는 건데 굳이 내가 함수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int main이 여기 있는 거고 return 0 이렇게요.
얘는 자주 쓰니까 제가 만들어 놨는데 6단 출력은 진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시켜서 그냥 출력을 했단 말이에요. 상관이 없죠. 그죠? 상관이 없어요. 자, 하루에 평균 5단의 요구가 얘가 뭐 1000번 해달라고 1000번 해달라고 했어요. 하루에 평균 6단의 요구가 얘가 뭐 한 2번 들어온대요. 2번? 한두 번 정도? 그러면 굳이 함수화를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근데 얘가 갑자기 200번으로 늘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그냥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알지? 이거 그냥 복사해서 여기 프린트 6으로 바꾸고 얘 단을 6으로만 바꾸면 이제 6단 전용 함수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구가 6단에 대한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이죠.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함수의 개수는 제한이 없으니까.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써주면 좋은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죠? 왜냐면 얘도 자주 쓰는 놈이 된 거니까요. 그쵸? 그쵸? 여기 보시면 인트 단 겹치죠? 원래 안 되잖아요. 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 내부에서 int a는 뭐 10이고 int a는 20이고 이거 안 되잖아요. redefinition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이 중괄호가 얘네끼리는 독립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겹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얘는 안 되겠지만 얘는 안 되겠지만 위에 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행 잘 되잖아요. 인트 단인데도. 이건 좀 이따가 자, 그러니까 얘네는 엄연히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마주칠 일이 없어요. 자, 저는 이제 되게 다시 일이 편해졌어요. 네, 다시 일이 편해졌습니다. 그냥 또 마찬가지로 이전처럼 5단에 대한 요구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될 거고요. 6단에 대한 요구는 이렇게 해결을 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뭐 평균 이거 말고 5단의 요구가 1000번, 6단의 요구가 뭐 200번 이렇게 들어오는 와중에 갑자기 상사가 와가지고 123단, 뭐 273단, 275단, 뭐 98단 갑자기 뜬금없이 와서 이런 걸 하래요. 요청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죠? 얘네가 뭐 몇 번 들어오겠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음에 이 상사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아직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이거는. 이거 왜 만들었어요? 애초에 이 프린트 5단, 프린트 6단. 얘네가 많이 쓰이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로 묶어놓고 그냥 얘가 뭐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계속 이 함수로서 실행을 하겠다. 그리고 되게 쉽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뭐가 나오겠다라는 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 이런 거 한대요. 그 다음에 뭐 시키는지는 몰라요. 얘를 몇 번 시킬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못하는 거죠. 함수화를 못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나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나 한 겁니다. 얘가 좀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다. 얘가 똑같은 로직이 돌되 똑같은 로직이 실행되는데 어쩔 때는 5단, 어쩔 때는 6단, 어쩔 때는 123단, 어쩔 때는 275단, 뭐 98단 이런 식으로 함수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못 쓰니까 이 함수 하나가 좀 더 유연하게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상황이 그러니까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얘는 좀 더 유연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잘 보세요. 이제 5단 뭐 요구사항이 그 다음에는 뭐 46단 뭐 이렇게 들어온대요. 계속 랜덤한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수는 지금 몇 단을 고정으로 출력을 하고 있어요? 5단만 출력을 할 수 있는 함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이유는 뭐예요? 얘가 5단만 출력할 수 있는 이유. 얘 때문이죠. 보세요. 제가 함수명을 살짝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얘는 5단만 출력을 할 거예요. 맞죠? 그죠? 이 녀석이 5로 고정인 이상 절대로 다른 구구단을 출력을 하지 못하잖아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5단, 이때는 뭐 6단, 이때는 123단, 이때는 275단, 98단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뭘 원하는지 아시겠죠? 똑같은 함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각각 다른 결과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얘 때문에 무조건 얘는 5단만 출력을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요구사항 있죠? 요구사항 얘네만 예를 듭시다. 요구사항을요 여기다가 써줄 겁니다. 이렇게 얘는 6단, 얘는 123, 얘는 275단, 얘는 98단 이런 식으로요. 느낌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녀석들이 얘한테 뭔가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제가 요구사항을 여기다가 써준 거잖아요,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얘는 몇 단만? 5단만, 무조건 5단만. 무조건 5단밖에 출력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요구사항을 이 소괄호 안쪽에다 써줬다고 해도 이 녀석이 고정값인 이상 얘는 5단만 출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고정값이 아닌 미정값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이렇게 얘가 고정인 이상 절대로 다른 그 구구단을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얘는. 맞죠? 그래서 이 단의 값은 이 함수 내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함수 외부에서, 이 부분은 함수 외부죠. 프린트 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함수 외부잖아요. 얘는 메인 함수 안쪽이니까 프린트 단 함수의 외부죠. 이 단의 값은 미정이죠. 이 미정 값은 함수 내부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함수 외부에서 실행할 당시에
실행할 당시에 옵션으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단의 값은 아직 미정이에요. 이해 되시죠? 여기까지. 자, 옵션을 지금 어느 자리에서 넘겨주고 있어요? 그냥 함수 만드는 모양이고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잖아요. 함수 실행할 당시에 소괄호 안쪽에서 넘겨주고 있네요. 얘도 그래서 소괄호 안쪽에서 받아줘야 돼요. 소괄호 안쪽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모양이 똑같아요. 대신에 얘는 변수가 써 있는 거고요. 얘는 값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의 값은 미리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얘가 실행될 당시에 여기 소괄호 안쪽에 있는 값이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단은 뭐예요? 5죠. 5단 출력 될 거고, 이때 단은 뭐예요? 6이죠. 그죠? 이때 단은 123일 거고, 이때 단은 275. 각각 다른 값을 넘겨받았으니까 이 안에서 로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는 로직은 똑같은데 단의 정체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보세요. 그잖아요. 그죠? 똑같은 함수, 그러니까 지금 함수는 한 개예요. 한 개의 함수로 여러 가지 상황을 대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죠? 모양으로 좀 맞춰주세요. 얘는 소괄호 안쪽에서 지금 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값을 받고 있는 건데 함수 내부의 공간을 함수 내부의 공간을 이제 지역 공간이라고 합니다. 함수 내부를 지역 공간이라고 하고요. 나 이거 했었나? 아니, 안 했었죠. 지역 공간, 전역 공간 이거 안 했었죠. 지역 공간에서 만든 변수를, 그러니까 아까 같은 상황, 여기서 만든 뭐 이런 변수들, 얘네들을 지역 변수라고 해요. 지역 공간은 얘는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변수가 될 거고요. 함수 외부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단은 뭐 8. 얘는 전역 공간이에요. 함수 외부. 이게 여기 붙어야겠네. 이렇게. 얘는 전역 변수입니다. 함수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변수. 전역 공간에서 만든 거는 전역 변수인 거고, 지역 공간에서 만든 거는 지역 변수예요.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전역 공간이에요, 지역 공간이에요? 일단 이 변수 같은 경우는 프린트 단 함수 거예요. 지역 공간이겠네요. 그러면 이 함수 거니까요. 근데 지역 공간에서 만든 지역 변수의 일종인데 이 녀석은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이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 또는 전역 변수랑은 다르게 함수 내부랑 함수 외부랑 연결을 시켜줘요. 얘네끼리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이 함수 외부에 있는 이 값이 들어와서 이 함수 내부에서 쓰이는 거잖아요. 함수 외부와 함수 내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요. 얘는. 그래서 매개변수예요. 그러니까 A와 B의 매개체, 그러니까 연결고리 같은 거죠. 함수 외부와 내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요거 넘어가는 값들은 뭐 인자, 인수, 뭐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뭐 인자 또는 인수, 아규먼트 얘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 옵션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함수 실행할 당시에 요 인자의 값이 매개 변수로 넘어가서 그때 당시 함수는 이 단의 값을 인자 값으로 실행을 하는 거고요. 이때 당시에 똑같은 함수죠. 똑같은 프린트 단 함수는 이번에 인자를 6을 넘겨받은 거니까 단이 6이 된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하는 거고요. 대신에 지역 변수가 이렇게 살아있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요. 잘 되죠. 그쵸? 자, 전역 변수는 수명이 길어요. 지역 변수는 그에 반해서 이제 수명이 짧습니다. 얘도 지역 변수의 일종이라서 수명이 짧아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차이는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printf %t 단이라고 해볼게요. 지역 변수 살려놓을 거고 전역 변수 지울 거예요. 그럼 이 단이라는 녀석은 메인 함수 안쪽에서 만들어진 적이 없네요. 뭐라 해요? redefinition 단 여기 얘 오케이. 이거 살짝 지우고 얘를 주석 처리해 놓겠습니다. 매개 변수랑 여기 매개 변수랑 이 지역 변수랑 겹쳐서 그래요. 하면은 얘는 뭐라 해요? 단이 누구지? 라고 뭐라 합니다. 단은 여기 있는데. 근데 메인 함수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다른 함수 안쪽에서 생성된 변수예요. 심지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얘는. 대신에 전역 공간에서 만든 전역 변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해도 돼요. 프린트 단 함수도 지금 매개 변수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요거 지역 공간에서 안 만들었죠. 단이 없네요, 이 녀석 안에는. 근데도 얘는 알아요. 왜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살아가는 변수예요.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살아있는다. 지역 변수는 함수의 시작부터 끝까지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훨씬 짧아지는 거죠. 얘는. 이거 메인 함수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이 프린트 단 함수도 썼었고요. 그죠? 프린트 단 함수도 썼었고 메인 함수도 쓸 수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냥 공공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수명이 기니까 누구나 다 단이라는 놈을 알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지역 공간에서 만든 놈은 여기 안 됐죠. 여기 있잖아요. 프린트 단 안에 있잖아요. 함수 외부, 그러니까 즉 이 프린트 단 함수 외부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얘는 언제 만들어지냐? 이때 만들어집니다. 보세요. 프린트 단 같은 거는 아까 그냥 8단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프린트 단이 실행되는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이름으로 찾아가서 이 함수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실행을 하겠네요. 그죠? 이 안에서 변수를 만들었죠. 그럼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한 줄 다 뭐 반복문 다 끝나고 나면 이 함수가 끝났잖아요. 또 그 시점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살아있어요. 즉 메인 함수 기준으로 했을 때 프로그램이 시작했다. 프로그램 시작부터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놈은 전역 변수고요. 전역 변수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중간중간에 함수가 실행되는 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프로그램 시작부터 뭐 프로그램 끝까지 모든 그냥 처리를 함수가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먼저 시작되고 그 내부에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이때만 이 지역 변수는 살아있어요. 얘는 여러 번 태어났다가 여러 번 소멸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네끼리는 마주칠 일이 없어요.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격리된 공간이라서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지역 변수는 이런 이제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수명이 달라요. 그래서 다시 좀 매개 변수로 돌아가 보자면 매개 변수도 지금 지역 변수의 일종이었잖아요. 맞죠? 매개 변수도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의 일종이라서 얘도 수명이 짧아요. 그때 실행되고 끝나면 사라지고 실행될 때 생성되고 끝나면 사라지고를 반복합니다. 핀트단 요걸 썼구나. 그러니까 당장 지금 여기서 얘 때문에 단 여기 분명히 있는데 얘는 사실 미정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만날 수도 없는 거고. 메인 함수 기준으로 했을 때 실행이 되면은 이 출력문이 실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실행이 되는 그 순간에는 이 프린트 단 안에 있는 요 인트 단은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이때 당시에 단은 누구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키워드를 좀 드리자면 이거는 검색 예전에 해보셨던 분들도 그냥 복습 삼아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변수의 생명주기, 변수의 라이프 사이클 똑같은 말이에요. 변수의 스코프 이렇게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소멸되느냐 하는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 변수의 생명주기, 변수의 라이프 사이클 똑같아요. 그리고 변수의 스코프 이거는 뭐 다른 언어로 봐도 되고 C 언어로 봐도 되고 우선은 이렇게 세 가지는 좀 검색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함수는 좀 더 유연해졌단 말이에요. 좀 더 이제 많은 경우의 수를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다음에 뭐 나오는 게 뭐든 간에 여기에 이렇게 옵션으로만 잘 넣어주면은 이 77단이 새로 들어왔죠. 근데 잘 되잖아요 이제. 그죠? 되게 편해진 건데 잘 보세요. 제가 옵션을 2개 주고 싶어요. 보세요. 얘는 지금 전부 다 곱하기 9까지 나오고 있죠. 요거 곱하기 9까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얘 때문이잖아요. 얘가 9까지 반복하라고 해놨으니까. 맞죠? 얘는 잠깐 지울게요. 이렇게 얘가 9까지면은 어쩔 수 없이 얘는 모든 구구단을 곱하기 9까지 진행을 하겠네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놓을 겁니다. 인치 리밋 라고 해놓고 얘를 9로 다시 9를 리밋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상관이 없죠. 그죠?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좀 경우 수를 줄일게요. 5단은 곱하기 5까지, 6단은 곱하기 6까지, 123단은 뭐 곱하기 7까지, 275단은 곱하기 3까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인자의 개수가 2개가 됐어요. 그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의 개수는 하나죠. 뭐라 합니다. 이러면 투매니 아규먼츠 뭐 어쩌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매개 변수 하나밖에 없는데 인자 왜 두 개나 넘겨주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곱하기 9인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미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단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9로 고정인 이상 곱하기 9까지밖에 못할 거니까 얘를 미정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함수 실행할 당시에 이렇게 값이 정해지도록, 그러니까 인자의 개수에 맞게 매개 변수의 개수도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각각 다른 옵션을 알고 있으니까 각각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된 거죠 지금. 그죠? 왜냐면 요 리밋은 이번에는 뭐 5고 이번엔 6이고 이번엔 7이고 이번엔 3이니까 그래서 규칙입니다.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가서 실행되고요.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가서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수랑 순서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개수랑 순서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얘가 좀 더 유연해진 것만 보면은 좋은 거예요, 그죠? 왜냐면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얘는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거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안 돼요. 이런 건 이제 안 돼요. 투매니 아규먼츠라고 또 하죠. 그죠? 뭐 이런 거 안 돼요, 이제. 투퓨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투퓨 아규먼츠. 그러니까 너무 적다 지금. 여기 매개 변수가 두 개인데 왜 인자 하나만 넣냐? 라고 뭐라 합니다. 왜냐면은 이 리밋이라는 놈은 함수 내부에서 임의로 정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함수를 실행할 때 정해줘야 되는데 왜 안 정하냐라고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얘는 리밋으로 가겠네요. 근데 얘는 실수 타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 받아오는 변수의 타입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얘가 만약에 뭐 이런 식이다. 그럼 얘 뭐면 돼요? 캐릭터면 되는 거예요. 네, 잠깐만, ABC A 97 99 99 맞네. 이거는 네 맞습니다. 아스키 코드예요. C가 A가 97이니까 B면 98이고 C면은 99잖아요. 그렇게 안 거예요. 그냥 한번 보여드린 적 있지 않나요? 그 아스키 코드. 네. 얘를 캐릭터로 받아왔더라도 여기서 정수로 쓴 거니까 지금 아무튼 이제 되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개수도 맞아야 되고 타입도 맞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이 변수가 이 함수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런 식이래요. 상관없죠. 근데 보통 이렇게 접혀 있단 말이에요. 실제 코드를 많이 보시면 이렇게 접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베스트는 뭐냐면은 이 함수 이름만 보고서 이 함수가 뭐 하는 애다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변수명만 보고서 이 변수는 이 매개 변수는 이제 이 함수가 실행될 당시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 어떤 기능을 맡고 있다. 이런 거 의미를 내포하면 내포할수록 좋은 변수명, 좋은 함수명이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한 의미를 내포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봐도 그런 변수명, 누가 봐도 그런 함수명이다 하면은 제일 베스트인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놔요. 얘는 이제 구구단을 출력하는 함수 뭐 또는 1번 이제 몇 단인지 2번 이제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놓는 편이에요. 주석으로. 그러면 이거 접어도 내가 실행할 때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어차피 1번, 2번은 얘가 순서대로 받아올 거니까요. 그래서 순서에 맞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변수로, 두 번째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편이고, 이게 툴에 따라서 그냥 마우스 올리면은 이 주석까지 얘한테 딸려있는 주석까지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없어야 좀 이상적인 함수랑 변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써놔도 잘 안 봐요, 사람들이. 웬만하면 이런 것도 이제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의 매개 변수였고요. 이것도 말고도 변수 이름 짓기, 이름 규칙 이런 거, 변수명 네이밍 기법이 있어요. 자바? 아니야. 뭐 어떤 언어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비슷비슷해요, 얘는. 네, 이런 거. 데이터 이름인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막 규칙이다 뭐 어쩌고 해서 나오긴 하는데요. 규칙이 아니라 그냥 관례예요. 관례고 그냥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줄 거라서 뭐 따라 하고 싶으면 따라 해도 되고 따라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변수명 표기법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카멜 케이스, 파스칼 케이스, 뭐 스네이크 케이스, 헝가리안 케이스 이러면서 이제 변수명을 지을 때 뭐 그냥 그 모양이에요. 소문자, 대문자, 대문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 뭐 헝가리안은 여기 보시면 앞에 그 변수 안에 들어가게 될 그 타입까지 써놓는 이런 게 있고, 커스텀은 뭐 알아서 쓰는 이런 건데 정처기 정보 처리 기사 시험 문제 중에 이게 정답이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몇 년도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이걸 좀 많이 먹었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네. 이걸 뭐 왜 알아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항의를 많이 했었죠 그때. 이걸 기사가 실무에서 쓸만한 내용이냐 이러면서. 네. 아무튼 그냥 이거는 교양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고, 검색해야 될 게 꽤 많아요. 변수명에 관련된 거랑 뭐 함수명도 있습니다. 함수명 똑같아요. 결정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뭐 예시일 뿐이지 관례 정도? 네, 관례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무조건 안 따라도 됩니다. 그냥 의미만 내포하고 있으면은 괜찮아요. 네, 아무튼 외계 변수였고요.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외계 변수는 계속 등장을 할 거니까 좀 따로 찾아보시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얘네들을 할 건데 이거는 좀 쉬었다가 합시다.